안녕하세요. 메타박스 리키입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암호화폐 자산 인정에 대한 부분을 공약에 걸고 나왔을 만큼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여러 화두 중 하나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 화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자산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시장의 상황 그리고 저의 관점을 토대로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생각들을 2부에 걸쳐 한번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화폐 혹은 암호화폐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화폐는 계속 가치를 잃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자율도 따라와야만 가만히 예금만 하시더라도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금융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죠.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엄연히 따지자면 돈이 아닙니다. 돈은 금과 은 같은 내재 가치를 가진 것을 이야기하지만 화폐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교환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어진다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악성 채권 혹은 가치 없는 주식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단, 그러니까 금 보유량을 기반으로 돈을 대신하는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국가가 임의로 찍어내서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불태환 화폐를 만들어내면서 국가의 보증 아래에서 하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형태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를 차지하고 동조하며 이 게임에 참여해서 세상을 호령하고 부를 누리고 살지만 실제 가치가 없는 화폐라는 것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 사람들은 화폐라는 약속의 증표를 갖기 위해 쉬지 않고 노동을 하는 사회 속을 살고 있죠. 우리나라의 원화는 자체적인 관리를 시행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달러를 기준통화로 사용함은 물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기준통화라는 명분으로 양적 완화라는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을 통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 그래프는 미국의 화폐 발행량을 나타내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내고 유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급은 항상 제자리이고 이자율은 많아봐야 1에서 2%인데 유통되는 돈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 발행량 그래프입니다. 금, 은, 노동력, 실물자산 등은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화폐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누군가는 마음대로 약속의 증표를 찍어서 자원을 가져갑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해결할 자본력도 권력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라고 믿고 있는 화폐라는 것이 약속의 증표일 뿐이고 이를 누군가가 계속 찍어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거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2007년에 나온 시대정신이라는 시대를 앞서 우리에게 경고를 한 다큐 영화를 한번 보시고 근래에 비슷한 다큐를 담고 있는 유튜버 자유지성님의 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당하고 있기만 할 수 없는 각 국가들도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기 시작하고 물가 상승률은 날마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대략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일찍이 기준통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금을 회수하고 유로화를 만들어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났고 근래는 중국이 디지털 인민화를 빠르게 대중화시키면서 디지털 기축통화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뽑은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돈을 공정한 분배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명분을 만들어 마음대로 찍어내고 특정 인구에게만 분배되도록 하고 대부분의 인구의 손에는 그 돈이 쥐어지지 않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매월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오르는 물가에 허리띠만 졸라매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국민에게도 이러한 돈의 일부를 나눠주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찍어낸 화폐에 비한다면 푼돈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화폐 체제의 부조리와 몰락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터키 등 많은 나라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고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또한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는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를 시키기보다는 되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뢰 없는 기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에 정해진 발행량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인증을 통해 거래되고 해킹이 불가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폐 체제를 이용하자는 모토로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고안된 논문에서 시작하여 2009년 처음 발행된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의 장점은 일반 화폐를 찍어내는 비용에 비해 국민들의 세금이 탕진되지도 않을 뿐더러 발행량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록체인 레저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분산화된 다중인증 절차를 거쳐야 거래 승인이 되기 때문에 해킹하기도 힘들며 이를 믿고 서로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간의 약속도 존재합니다. 중앙부처나 은행을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더 많은 사람이 믿어가면 갈수록 정부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기 힘들어지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수단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다, 금융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투기다, 사기다 하며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의 약속을 막을 명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기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고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여 실체도 없는 코인을 만들고 홍보하여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돈과 화폐를 조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보니 구심점이 생기지 못하고 시장만 너무 과열되어 가고 있어서 이러한 풍파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오히려 서로 앞다퉈 만들어내다 보니 암호화폐가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나 게임머니와 같은 개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체가 있는 거대 기업들 혹은 생태계가 넓게 만들어져 사용처가 많은 암호화폐만 살아남을 것 같고 대부분의 생태계가 없는 부실한 암호화폐들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찍어낸 종이 쪼가리인 현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은행에서 몇 배로 불려 사용하는 계좌 속의 숫자를 이용해서 카드, 포인트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 사용에 기록만 있지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때문에 암호화폐로 바뀌어도 보안이 더욱 탄탄해지고 세금이나 각종 수수료를 내지 않을 뿐 크게 다를 것은 없고 오히려 직접 파일이 오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보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권력을 가지신 분들과 세금이나 수수료를 징수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술은 진보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준 혜택으로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아낄 수 있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서 가만히 앉아 가난해지기보다는 탄탄하게 경영을 해나가고 다양한 사업 생태계를 가진 거대 기업의 한정된 수량의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저 또한 많은 실패도 경험하며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많은 주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가다 보니 같이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점과 의견 들려주신다면 서로 소통해 나가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